네,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성취평가제의 이해 및 적용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순천 팔마고등학교 교사 강형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평가 현장 지원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성취평가제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취평가제와 과정 중심 평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고 이번 강의를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예, 올해 후반기에 도교육청에서 전남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0가지 항목을 점검하였고요. 그중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가 지금 보시고 있는 표입니다. 자, 항목으로는 평가 계획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입니다. 자, 우수에 대한 비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성취 평가제의 운영, 보통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의 적합성 역시 보통, 과제형 수행평가 실시 여부, 우수, 즉 과제형 수행평가를 다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 운영은 보통, 자, 채점 기준의 구체성 역시 좀 보통입니다. 자, 정보 공시 여부는 우수입니다. 모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정보 공시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표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미흡 부분입니다. 미흡 부분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나타낸 항목이 과정 중심 평가의 운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취 기준의 적합성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성취 평가제 운영과 성취 기준의 적합성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항목이기 때문에 합쳐보면은 45.7%로 어떻게 보면 가장 미흡하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영역입니다. 여기서 수행평가 종목 중에 경쟁활동과 건강활동의 비율이 80%에 육박하였습니다. 2015 개정과정 경의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평가하지 않고 평가 영역이 편향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그 평가 방법이 유의사항에서 전체 내용 요소를 고르게 평가하되 각 내용 요소에 대한 평가 비중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학생들이 뭐 좋아하거나 교사가 선호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 비중을 조금 크게는 할 수 있어도 아예 영역을 배제하고 평가에서 빼버리거나 수업에서 빼버리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점입니다. 자, 성취도 C등급에 해당하는 60점 미만의 점수가 없는 채점 기준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예, 즉 기본 점수를 너무 높이 줘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수업의 참여도가 매우 낮아도 미흡 항목이 나오지 않고 모두 보통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는 중거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미흡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점수 배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태도평가입니다. 자, 정의적 영역평가에서 주로 태도평가를 실시하는데 자, 이러한 태도평가가 교육과정에 기초하지 않고 그 목적이 단순히 학생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취 기준 분석 및 적용 미흡입니다. 성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바와 같이 성취 기준이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필요한 건강 관리 방법을 탐색한다 라고 성취 기준을 세워놓고 그 다음 평가 내용은 단순히 축구 드리블 기록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성취 기준과 평가 내용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2009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 중심 평가 운영의 미흡입니다. 결과 중심의 양적 일회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미흡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앞서 보셨던 항목들 중 가장 미흡하다고 나온 항목이 성취평가제와 과정중심평가였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성취평가제와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평가제의 이해입니다. 성취평가제는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성취평가제에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로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평가합니다. 체육은 3단계, 우수보통 미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성취평가제는 중거 참조평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절대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말 그대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뜻하는데 수업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핵심 개념은 오랜 시간이 흘러 구체적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체육교과 학습을 통해 꼭 개념화되어야 하는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의 본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핵심 개념은 이러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화된 지식은 핵심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뜻하게 됩니다. 자, 내용 요소는 교과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기능은 교과 역량이 구체화된 것으로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 또한 도달점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용어를 떼서 보면은 역시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어들 간의 관계입니다. 교과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핵심 개념인데 이는 내용 요소로 세분화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핵심 역량, 교육과정 총론에서 나오는 핵심 역량은 각 교과별 교과 역량으로 세분화되어지고 이러한 교과 역량은 기능으로 세분화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 요소, 기능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성취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업을 하고 있으며 더욱 큰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전인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해당 이 표는 성취 기준 적용을 한 수행평가의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든 수업이나 운영계획 수립 초기에 이 성취 기준 분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성취 기준 분석을 통해서 교수 학습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이 평가 계획을 토대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수업과 평가는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박스에 모여져 있는 것처럼 교수와 그다음 평가가 서로 상호작용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드백을 주면서 학생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기록으로서 남고 그리고 수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성취평가제와 과정 중심 평가를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바라봐야 되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시켜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 중심 평가는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이고 또한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는 평가입니다. 아래 보면은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라고 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특징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 특징 첫 번째로는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입니다. 항상 모든 수업, 그리고 평가의 시작은 무조건 성취 기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다음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요즘 많이 강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을 할 때 흔히 원격상에서 웹상에서 과제를 내주고 그다음 과제를 받고 그걸 바로 평가해 버리거나 혹은 대면 수업에서도 집에서 뭐뭐 과제 해와라 이런 식의
평가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학생평가에 대해서 공정성 혹은 형평성에 대해서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교사가 있는 정규 수업 시간에만 평가를 하라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행 과정의 평가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수행 과정에서 뭔가 좋은 변화 양상이나 노력이 보였다면 충분히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지식, 기능, 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항상 뭐 지식적인 거 위주 혹은 저희 체육 같은 경우는 기능 위주로 평가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뭐 태도까지 그리고 인지적, 정의적 영역까지 모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전인적 평가를 실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입니다. 흔히 예전에 그 교사 중심의 결과 평가만 했다면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뭐 자기 평가도 실시할 수 있고 동료 평가도 실시할 수 있고 뭐 팀 평가 등등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발달을 위한 평가 결과 활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이 평가가 딱 평가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흔히 팝스 하면은 딱 팝스 측정받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 학생이 다음 단계 혹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피드백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과정 중심 평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용어는 피드백과 연계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성취평가제의 용어의 관계처럼 과정 중심 평가에서도 이 둘의 관계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과정 중심 평가는 평가가 시간적 혹은 내용적 혹은 학교와 실생활과의 연계성을 가져야 하고 이때 평가가 중간중간에 피드백 요소로 작용하여서 연계의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의 연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연계는 수업의 초기, 중기, 말기의 시간 흐름에 따라 평가를 한다는 건데요. 간단한 예시로 배구 언더핸드 토스 개수를 측정하는데 초기에 1차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측정 후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중기에 2차 측정을 하고 역시 측정 후 학생이 피드백을 주고 그럼 최종 말기 3차 측정을 한 후에 향상도와 두살점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적 연계는 수업의 내용이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시로 달리기 기록 향상이 수업의 주된 목표라고 한다면은 뭐 스타팅 자세 측정 후 피드백 그리고 또 중간 질주 자세를 측정하고 또 피드백을 해주고 그다음 피니시 자세를 측정하고 또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연습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록을 측정해 보는 활동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생활로의 연계는 수업의 내용이 삶과 연계가 되도록 구성해 보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로 학교에서 야구 경기를 배우고 그리고 실제 가서 관람을 해보는 것 혹은 TV로 관람해 보는 것 그리고 또한 수업 시간에 피구를 배워보고 체육대회에서 피구 선수로 참가해 보는 것 혹은 피구 심판을 봐보는 것 또 스쿼트 등 운동을 배워보고 실제로 집에서 해보는 것 등의 활동을 해보고 자기평가나 포트폴리오 제출을 통해 평가해보는 활동들이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시간적, 내용적, 실생활로의 연계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주기 위한 평가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앞서 살펴봤듯이 성취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제 수업 사례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에 앞서 코로나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항상 교사 중심의 학생 개별 수업 형태에 이루어진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업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더욱 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저의 사례는 이러한 성취 기준을 어떻게 분화시켜 나가서 수업에 적용하였는지에만 좀 중점을 두고 들어봐 주시길 바라며 옳고 그름을 따서 다양하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과 건강 과목에서 운동과 건강 관리 영역입니다. 먼저 성취 기준을 각각의 문장으로 나누어 봅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로 생기는 각종 신체 질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여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보고요. 그럼 두 번째,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자세 교정을 탐색한다. 이걸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른 자세를 관리한다. 이걸 세 번째 문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각 문장을 내용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 측면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교육과정상에 나와 있는 내용 요소, 기능 이렇게 용어가 똑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요소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으로 우선 또 나누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바르지 못한 자세로 생기는 각종 신체 질환 내용 요소를 보았고요. 이것은 기능적으로는 이해한다. 그리고 역시 두 번째도 내용 요소는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자세 교정, 기능적으로는 탐색한다. 내용 요소 세 번째 바른 자세면은 기능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혹은 또 생활화한다. 이렇게도 저는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조금 느낌을 잡으셨겠지만 이때 기능은 주로 동사입니다. 즉 학생의 행동 영어입니다. 자, 다음으로 내용 요소와 기능을 교사가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실제적으로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가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내용 요소 1에서 바르지 못한 자세로 생기는 각종 신체 질환이라는 내용 요소를 현재 생활 습관으로 인한 잘못된 자세와 신체 변형, 그리고 미래 직업과 연계해 잘못된 자세 신체 변형 예측 이로 조금 구체화시켜 보았습니다. 자, 기능 1에선 학생들이 이해한다. 그런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보고, 그다음 교사에게 설명하게 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보기 활동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 요소의 분석은 수행평가의 방법을 결정하거나 도구로 만드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요소 2에서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자세 교정이라는 내용 요소를요. 거북목, 둥근 어깨, 허리 뒤구붐 자세에서 길어지거나 짧아진 근육 운동 방법 배우기라고 조금 구체시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바르지 못한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바르지 못한 자세가 이 세 가지 자세로 보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운동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을 내용 요소로 선택하였습니다. 자, 기능 2에서는 학생들이 탐색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 생활 습관에 기초한 운동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구성해보는 활동과 또한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교사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주로 평가와 많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자, 내용 요소 3에서는 바른 자세를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건데, 자, 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내용 2와 좀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 기능 3에서 생활학인데, 이런 생활학기를 조금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어떠한 수업이든, 이런 체력관리 수업이든 뭔 수업이든 수업 전에 준비운동 때 보강운동 시 반복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실현되는 겁니다. 즉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업 내용이 정해지고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능적인 요소를 통해 또한 수업 내용도 정해지지만 평가까지 좀 구체화되는, 즉 모두가 연결되는 교수 평가가 연결되는 수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기록은 매우 중요한데요. 기록에 대한 내용은 또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수업을 했던 흔적들입니다. 예, 앞서 수업을 구성했던 것, 실제 수업을 해봤던 내용들인데요. 저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잘못된 자세, 즉 거북목, 둥근 어깨, 허리 뒤구부이란 자세에 대해서 제가 나름 분석을 해서 그것을 플로터로 크게 뽑아서 항상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인체 근육 명칭도 다 붙여놔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참고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체력관리 활동지입니다. 항상 저는 활동지는 한 장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여러 장을 만들게 되면은 저도 채점하기 어렵고 학생들도 좀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지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걸 1시간 내에 다 쓰는 건 아니고 어떤 활동이 끝나면은 나나중 오늘 1번 써서 제출해라. 일단 수업한 다음에 다시 뭔가를 하다가 어떤 활동이 끝나면 2번 써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3번 자세 교정 계획 수립에서는 학생들이 운동이다 보니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친구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글로 표현하고 싶으면 글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표현이 이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건 무슨 동작이냐 그러면 실제로 해보게끔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좀 허술하게 적었더라도 그러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정확히 보여주고 설명을 잘 한다면은 평가를 반영해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한 학급당 25명에서 한 28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평가하는데 한 이틀? 많으면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운동 스케줄표입니다. 아까 마지막 내용 요소에서 기능적인 요소에서 학생 생활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수업 전에 항상 할 수 있게끔 저는 운동 스케줄표를 짜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약 10분 정도에 해당하는 운동 스케줄표여가지고 학생들이 기본 준비 운동을 끝마치면은 자연스럽게 매트랑 그리고 마사지볼, 밴드를 가져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입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기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록은 보이는 바와 같이 5개의 지침에 의거해서 기록을 하면 되는데요. 자,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 역량과 연결하여 기록, 개인의 노력이 드러나도록 기록, 변화의 과정이 보이도록 기록, 그리고 성취 기준이 드러나도록 기록하라. 이렇게 주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 앞서 성취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했다면은 아마 역량과 연결하여 기록, 그리고 성취 기준이 드러나도록 기록,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해야 될 부분은 학생의 노력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기록해 주는 것인데 이게 매우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애들 수업하게 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관찰만 하고 기록한다 해도 1시간 동안 25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기껏해야 10명. 그리고 이렇게 적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런 관찰 플러스 활동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활동지를 받게 되면은 학생들 이런 기록적인 부분에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기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하고 이런 데는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멀리 봐서는 이 기록을 위해서는 오히려 활동지나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시키게 하는 것이 더 편한 길이다 라고 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기록 예시는 제가 실제로 앞선 계획대로 수업을 해가지고 1학기 때 생기부에 적어졌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운동과 건강 과목에서 운동과 안전 영역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취 기준을 각각의 문장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기구, 시설, 환경 등 운동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탐색한다. 두 번째는 운동 환경 안전도구 평가를 한다. 세 번째는 운동 안전 대책 및 방법을 마련한다. 이때 마련한다는 탐색하기로 조금 이렇게 의미를 바꿔보았습니다. 네 번째, 운동사고 예방 및 관리에 적용한다. 자, 이렇게 4개의 문장으로 나눠봤고 그 다음은 이런 각 문장을 내용 요소 측면과 기능 측면으로 역시 나누어 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때 이 기능에서 마련하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유사한 기능 용어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바꾸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내용 요소 1과 2를 합쳐서 분석한 결과 운동장, 학교 주변, 체육관 영상을 보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 탐색이라고 조금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탐색하기와 평가하기 기능 요소를 교육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항목과 연계하여 위험,
운동장, 학교 주변, 체육관 안전도 평가, 그리고 위험 요인과 연계하여 부상 상황 예측, 마지막 보고서 작성, 이렇게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내용 요소 3. 운동 안전 대책 및 방법입니다. 자, 이 운동 안전 대책 및 방법은 앞서 성취 기준에서 기구, 시설, 환경 등 운동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탐색하고 운동 환경 안전도 평가를 통해, 즉 앞서 봤던 내용 1과 2를 통해서 3. 운동 안전 대책을 마련해 보라. 이런 문구랑 연계 지어 가지고 내용 요소 1, 2를 기초로 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기능은 마련하기인데 탐색하기로 용어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시설 안전을 구상해 보는 거죠. 방법이나 비용, 재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간단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역시 이러한 기능 요소 분석이 역시 평가로 연계되도록 되겠습니다. 이 수업의 특징적인 것은 이 내용 요소 4와 기능 4입니다. 전체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을 종합한 후 교정 선생님께 건의하여 실제로 시설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 학교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운동과 안전, 수업, 흔적입니다. 수업은 간단히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그리고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설, 환경 등을 동영상으로 담고 간단히 자막 처리를 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동영상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보고서 내용으로는 항목 1, 학교 운동환경안전도 평가 리스트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의 운동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파악해보자.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동영상을 보고 위험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캡처해서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캡처가 어렵거나 그런 학생들은 그냥 몇 분 몇 초에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적도록 하였습니다. 항목 2번은 일에 기초해가지고 근거해가지고 파악한 운동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에 따른 부상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꼭 일에 근거해서 일을 작성해야만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아, 이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체육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문항을 작성합니다. 3번은 안전대책입니다. 역시 이것도 항목 1과 2로 근거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안전대책이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데 학생들은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이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 그 다음 방법 등등을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해당 보는 사진처럼 철봉에 애들이 부딪혀서 다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펀지, 충격 방지 쿠션을 채워 놓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은 4개에 한 5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학생이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은 저는 이런 자료들을 다 수합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을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여 학교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 이 결과들인데요. 우선 좌측에 보이는 상단과 하단에 있는 사진 2장은 학생들이 기구실 들어갈 때 높이가 낮아서 머리를 자주 부딪힌다. 그러므로 안전 스포츠를 부착해 주세요. 해가지고 부착해 놓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혹은 기숙사생들이 교실로 갈 때 계단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무섭고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여 센터실과 협의하에 타이머로 되는 등을 설치해서 저녁이 되면 불이 켜지도록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우측 하단 사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사로인데요. 이때 비 오는 날 학생들이 미끄럽다는 의견이 많아 학교장님과 상의하여 순천교육청 지원을 받아 미끄럼 방지 바닥을 공사해 놓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이 빨간색이 바로 미끄럼 방지 공사한 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